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럭키 백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으로 드리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 겉면에 붙여서 사용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가죽의 안쪽 면에 바느질 구멍을 피해서 숫자 스티커를 붙이고 사용해주세요. 1번 가죽과 6번 가죽을 준비해줍니다. 1번 가죽의 안쪽 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그 위에 6번 가죽을 지퍼 위에 올려서 이 둘레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둘레 한 바퀴를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14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알려드린 길이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에 알려드린 배수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서 통과해줍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주세요.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번 가죽 왼쪽 라운드 부분에 오른쪽 직선 첫 번째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지퍼면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뒷면에서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았는지 확인해주세요. 바느질 구멍이 잘 맞았다면 2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가죽 사이에 지퍼 원단도 같이 바느질해줘야 합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밑에서 올려온 실을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됩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계속해서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호니 없이 바늘 2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지퍼의 끝부분에는 지퍼 이빨을 피해서 바느질하고 지퍼 고리를 가운데 부분으로 보내서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반대쪽 부분에서도 지퍼 이빨과 지퍼 고리를 피해서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양쪽 실을 당기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2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주세요.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순간 접착제를 이용하여 오른쪽 실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실을 당기고 쪽가 위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순간 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접착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발라서 물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순간 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발라주세요. 다음은 라이터를 이용하여 남은 실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쪽가위로 실을 약 2mm에서 3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라이터로 마감한다면 주실을 조금 남기고 잘라서 마감하면 됩니다. 라이터를 켜고 가죽이 타지 않도록 천천히 실을 녹여서 몽글몽글해지면 라이터 뒷부분으로 눌러서 고정하면 됩니다. 두 가지 마감 방법 중에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 가죽과 6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5번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6번 가죽 위에 올리고 이 둘레 한 바퀴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둘레 한 바퀴를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7배인 2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5번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놓고 6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춰주세요. 아래 부분에 가운데 큰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가죽의 큰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안쪽 면으로 빼주세요. 저희는 라이터로 실을 마감하겠습니다. 두 실을 모두 조금 남기고 잘라서 마감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2번 가죽의 자석 도트에 둘레를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9번 가죽 이 길이의 2배인 6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스티커를 제거해주세요. 첫 번째 구멍은 아래쪽 가운데 구멍의 바로 오른쪽 구멍입니다. 이 구멍부터 바느질을 하면 마지막 구멍에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할 때 가운데 구멍을 기준으로 양쪽 면에 한 땀씩 대칭되어서 예쁘게 마감됩니다. 오른쪽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느질해주세요. 안쪽 면에서 자석 도트 때문에 바느질하기가 힘들다면 바늘을 사선으로 통과해서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하고 실을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0번 가죽과 4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4번 가죽의 이 부분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9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먼저 10번 가죽의 이 부분과 4번 가죽의 바느질선을 같이 바느질하고 나머지 부분은 10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주세요. 10번 가죽의 큰 구멍부터 4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10번 가죽 뾰족한 부분의 구멍에 바로 오른쪽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뾰족한 부분 구멍의 오른쪽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위의 방향으로 바느질해주세요. 큰 구멍 전까지 10번 가죽 한 겹만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큰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아래 바늘을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여기까지 바느질하고 4번 가죽 위에 올려서 구멍 위치를 잘 맞춰주세요. 위에 바늘을 10번 가죽의 큰 구멍으로 통과할 때 4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서 두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여기까지 바느질했다면 전과 동일하게 위에 바늘은 큰 구멍으로 통과하면서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주세요. 양쪽 실을 잘 당기고 이어서 10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하고 실을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7번 가죽 위에 8번 가죽을 올리고 세면의 둘레를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10배인 1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모두 위로 향하게 해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천천히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춰서 한쪽을 집게로 고정하고 바느질하면 바느질이 편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4번과 13번 가죽, 그리고 오링이 있는 16번 가방끈을 준비해주세요. 13번 가죽에 가방끈에 오링을 끼우고 반으로 접어서 4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3배인 6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16번 가방끈 가죽을 보면 안쪽 면은 시접이 보이고 겉면은 시접이 없습니다. 시접이 보이는 안쪽 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16번 가죽을 오링 사이에 끼우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13번 가죽은 반드시 안쪽 면이 위로 향하게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합니다. 그 상태로 4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가방이 완성되면 이렇게 가죽 겉면이 보이게 됩니다. 3겹 가죽에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왼쪽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가죽 3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해주세요. 이어서 천천히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뒤로 3땀을 더 바느질하고 실을 마감해줍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9번 손잡이 가죽과 4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4번 가죽 양쪽 면에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1배인 3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9번 손잡이 가죽에 시접이 있는 면을 아래로 놓고 4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오른쪽 첫 번째 구멍과 4번 가죽의 큰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계속해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한쪽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9번 손잡이 가죽은 반드시 오링 위쪽에 놓고 바느질해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2번 가죽과 4번 가죽, 그리고 7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2번 가죽의 이 부분에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4번 가죽의 세면의 둘레는 한 겹만 장식 바느질하고 한 면은 3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7배인 2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4번 가죽 아래의 가운데 구멍에 바로 오른쪽 구멍부터 바느질하겠습니다. 쭉 바느질해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하면 10번 가죽에 덮여서 깔끔하게 마감됩니다. 새들 스티치로 4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주세요. 반시계 방향으로 바느질해줍니다. 여기까지 바느질하고
다음 구멍에서 아래 바늘을 위로 올려줍니다. 위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할 때 아래의 2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같이 통과하고 2번과 7번 가죽의 안쪽 면을 서로 맞붙여서 7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 줍니다. 지금 보이는 면이 7번 가죽의 겉면입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이어서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9번 손잡이 가죽을 한 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한 땀을 더 바느질해서 튼튼하게 2번을 바느질해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시 전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고 같은 바늘을 다시 왼쪽 구멍으로 통과해서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9번 가죽의 양쪽 끝부분은 방금 전과 동일하게 2번씩 바느질해줍니다. 여기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음 구멍부터는 4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주세요. 위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할 때 4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해서 바늘을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이어서 4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1번 가죽 사이에 사각링을 끼워서 2번 가죽의 이 부분에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한 배인 36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11번 가죽의 안쪽 면이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서 사각링을 사이에 끼워줍니다. 사각링이 위를 향하게 놓고 2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춰줍니다. 바느질은 오른쪽 위에 첫 번째 구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새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오른쪽 16번 가방끈을 보면 안쪽 면에 솔트레지가 있습니다. 솔트레지가 위로 향하게 해서 가방끈의 끝을 사각링의 아래에서 위로 끼우고 아래로 접어서 솔트레지로 고정해줍니다. 남은 한쪽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고 16번 가방끈을 사각링에 끼워서 고정해줍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과 2번 가죽의 갈라진 부분을 각각 바느질할 겁니다. 갈라진 부분의 양쪽 면 중에 가죽이 파인 면을 다른 면의 아래에 놓고 구멍 위치를 맞춰서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쪽 면에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2배인 72cm로 잘라주면 됩니다. 4군데를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4번 잘라서 4개로 준비해주세요. 바깥에서 안쪽 방향으로 바느질해줍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마감해주세요. 각진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실을 마감하고 다시 겉면으로 밀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3군데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2번 가죽을 모두 바느질한 모습입니다. 1번 가죽의 양쪽 면도 동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완성한 1번과 2번 가죽, 그리고 3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세면의 둘레를 한 번에 바느질하면 실 길이가 너무 길어서 반으로 잘라서 2번에 나누어서 바느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7배인 16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2번에 나누어서 바느질함으로 실은 160cm로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먼저 2번 가죽의 안쪽 면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줍니다. 이 면이 안쪽 면이고 바닥과 맞붙은 면이 겉면입니다. 3번 가죽과 2번 가죽의 안쪽 면을 서로 맞붙여줍니다. 두 가죽의 가운데에 큰 구멍을 맞춰주세요. 1번 가죽도 2번 가죽과 동일하게 안쪽 면을 맞붙여서 가운데 큰 구멍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세 가죽을 겹쳐서 큰 구멍을 기준으로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할 겁니다. 오른쪽 면을 먼저 바느질하고 왼쪽 면을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1번 가죽의 아랫면을 안쪽 면이 위로 향하도록 뒤집어서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1번 가죽의 안쪽 면이 바깥을 향하도록 뒤집어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먼저 3번 가죽과 2번 가죽의 안쪽 면을 맞붙여서 가운데 큰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1번 가죽의 가운데 큰 구멍도 같이 바느질해서 새 가죽을 바느질해줍니다. 다른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세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주세요. 처음 몇 담은 바느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바느질해주세요. 겉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3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음 구멍부터는 1번과 2번 가죽 두 겹만 바느질해줍니다. 두 가죽의 다음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뒤집었던 1번 가죽을 다시 겉면으로 밀어주세요. 다른 바늘도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실을 올려줍니다. 양쪽 실을 당기고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옆면을 바느질해줍니다. 다음 구멍은 4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4겹의 가죽을 한 번에 통과하기 어렵다면 2겹씩 통과해주세요. 다른 바늘도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줍니다. 4겹의 가죽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천천히 바느질해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옆면을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을 바느질하고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 뒤로 한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위에 바늘을 4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고 다시 1번, 2번 가죽의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2번 바느질했다면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위로 2번 매듭 지어줘야 합니다.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더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면 위로 2번 매듭 지어진 모습입니다.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한쪽 면의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한쪽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새 가죽의 큰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옆면을 바느질하기 전에 4겹으로 겹쳐진 구멍을 뒤로 한 땀을 더 바느질해서 튼튼하게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위로 2번 매듭 지어주고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다음은 12번 버클 가죽을 10번 가죽에 끼우고 1번 가죽에 자석 도트와 체결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14번 가죽끈을 1번 가죽의 아일렛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가죽끈의 겉면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주세요. 아래로 넣은 가죽끈을 오른쪽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계속해서 지그재그 방향으로 가죽끈을 끼워줍니다. 가죽끈이 꼬이지 않도록 정돈하면서 끼워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끼우고
아일렛 구멍에서 빠지지 않도록 가죽끈의 양쪽 끝을 묶어줍니다. 안쪽에서 가죽끈을 당겼을 때 빠지지 않도록 묶어주세요. 다음은 15번 가죽을 준비해줍니다. 14번 가죽끈과 같이 바느질해서 가죽꼬리를 만들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2배인 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가죽끈을 당겨서 주름을 잡아주세요. 이 부분에 가죽꼬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15번 가죽의 안쪽 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두 가죽끈의 아래에 놓아줍니다. 양쪽의 가죽끈을 가운데 바느질선을 기준으로 한쪽씩 놓고 양끝 가죽으로 감싸주세요. 가운데 바느질선에 맞춰서 양쪽 가죽을 접어주면 됩니다. 3겹의 가죽을 겹쳐서 가운데 바느질선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3겹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이어서 3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가죽 3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서 천천히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뒤로 3땀을 더 바느질해주세요. 실 마감을 위해서 실을 한쪽 면으로 빼고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완성한 가죽꼬리를 위로 올려주세요. 묶여있던 가죽꼬리가 풀렸다면 가죽꼬리가 빠지지 않도록 가죽끈의 끝을 묶어 매듭 지어줍니다. 이렇게 럭키 백팩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